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13번째 인지기능 가운데 특별히 정서인지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충동, 감정 억제 작용을 하는 인지기능을 저는 특별히 이걸 따로 떼가지고 정서라고 만들었습니다. 정서의 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인지기능 2, 정서. 다른 말하면 인지기능에서 특별히 충동 억제, 감정 억제에 관한 것을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의 뇌 가운데는 인지기능의 뇌가 있습니다. 가장 크죠. 인지기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순수한 인지기능,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두 번째 정서인지기능, 하트 코그니션이라고 합니다. 하트 코그니션.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전두엽입니다. 그 가운데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을 전전두엽이라 하고 이 대상 피질까지 원래는 전두엽 변연계라고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전전두엽으로 아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 요 부분 전전두엽 변연계 요 부분을 가리켜서 정서의 뇌, 정서인지기능의 뇌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서인지기능의 뇌는 여기서부터 쭉 길게 한 바퀴 되어 있는데 요 뒤에 있는 부분은 감각의 뇌에 속하기 때문에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상 피질에 부속이 되는 것이고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면 요 맨 앞에 있는 부분이 안화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전전두엽. 오르비토 프론탈 콜텍스라고 합니다. 요것이 있고 그 다음부터 여기에서 요까지는 내측 전전두엽 가운데 복내측 전전두엽, 벤트럴 메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브로드만 에어리아로 치면은 안화 전전두엽은 11번이 되겠고 이 복내측 전전두엽은 12번, 13번 그리고 25번이 여기에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정서 A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 여기는 ACC, Anterior Cingulate Cortex, 전대상 피질이라는 것과 또 뒤에 32번입니다. 그리고 33번 대상 피질의 일부, 그 다음에 24번이 있고, 이 전체를 이렇게 가리켜서 이것을, 대상 피질인데 이것을 정서 B라고 해서 앞에 부분은 플라톤의 뇌, 뒤에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뇌. 왜냐하면 앞에 부분은 양심과 도덕 같은 것이 나오고, 이 뒤에서는 사랑이라든지 문학 같은 것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다시 보시면 A와 B가 있는데 A는 안화 전전두엽이라는 것과 내측 전전두엽 가운데 복내측 전전두엽 이 일부분을 합쳐서 말하고 이 대상 피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측 전전두엽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원래는 싱글레이트 대상 피질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싱글레이트 콜텍스를 하든지 아니면 내측 전전두엽의 후반부라고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별히 32번 ACC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만 독단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인지기능의 46번 대통령이 여기에 관계를 하고 47번 관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로 작용을 하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따로 뗀 것이 왜냐하면 정서의 뇌가 되기 때문에 따로 떼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면은 보시다시피 요 위에 있는 이 전체가 대뇌가 되겠고 요 대뇌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파란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소위 세레브랄 콜텍스 대뇌 피질이 되겠죠. 요거는 구피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정서의 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있는 것은 11번 안화 전전두엽인데 요거하고 요 앞에 있는
복내측 전전두엽이 하나가 되고 뒤에 있는 대상 피질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인지 기능에 있는 대통령과 판단력 하는 것, 이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뒤에 밑에 있는 감성의 가운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욕망,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느낌은 직접 대뇌로 올라가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욕망, 욕구. 이것은 기사에는 어디로 가냐면 앞에 있는 부분 정서 A로 가게 되고 편도체에는 감정은 정서 A로 가고 대부분은 정서 B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오면은 인지 기능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서로 합의를 보게 되는 것이죠. 1차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1차 감성은 여기 있는 감정이 일로 올라왔다가 이 올라오는 것이 파페치 회로라는 걸 타고 올라왔다가 여기서 인지 기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면 다시 내려와 버립니다.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오고 6번 정도 하다가 대개는 끝나버립니다.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0.25세컨드가 걸립니다. 반대로 이 시상에 있는 욕망은 앞에 부분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여기서 내려오는 인지 기능과 작동을 해가지고 사라집니다. 욕망 같은 것은. 그것도 한 6번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은 역시 0.25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차 감성이라는데 1차 감성은 무의식 기억이기 때문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으로 저장이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기억으로 저장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감정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와서 올라오게 되면 인지 기능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싸우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 프라이머리 했던 감정이 인지 기능과 작용을 해서 좀 어드밴스드 된 콜티칼 에모션으로 바뀝니다. 어드밴스드 된. 마찬가지로 여기 욕망도 일로 앞으로 올라와 가지고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면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여기에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서 기능이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인지 기능도 많이 생기지만은 정서 기능도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 A에 생기는 것과 정서 B에서 생기는 이 정서들은 이것은 일단 의식격과 무의식격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의식격이 있기 때문에 대뇌 감각에 대해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든지 정서는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 저장이 되고 있는 것을 점점 후에 우리가 꺼내서 쓰게 되는 것이죠. 정서기능 꺼내서 쓰게 되는 것이 이 정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서가 만들어질 때 보면은 파지티브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네거티브한 경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욕망 욕구가 올라와 가지고 이 정서에서 인지 기능과 만나게 되면 인지 기능에서 오는 이성에 의해서 양심이라든지 도덕과 같은 좋은 쪽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올라온 것이 너무 세가지고 인지 기능이 따라가지 못할 때는 반대로 중독 현상이라든지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또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여기에 인지 기능이 와서 서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공포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놀람, 기쁨, 슬픔, 그 다음에 불쾌한 것이 올라온 다음에 여기에서 인지 기능과 만나게 되면은 좋은 쪽으로 어떤 현상이 되면 사랑이라든지 또 조이풀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그리고 평안함이라든지 이와 같은 정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파지티브하게 생긴 정서가 됐죠. 그러나 반대로 네거티브한 정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무 우울하든지 또 강박적이 된다든지 또 어떤 때는 죽이고 싶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이 만들어지겠죠. 한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네거티브한 것이 더 많이 해서 병적으로 되는 경우는 소위 말하면 정신병이 되겠습니다. 신경정신병이 되든지 아니면 사이코시스가 되든지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깊은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자살 충동증 같은 거지 이런 병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서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감성과 이성이 인지가 어떻게 작동을 해서 앞에서 정서 A가 생기고 정서 B가 생기는 것을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보시면은 정서 B라는 것은 감성의 회로에는 파페츠 회로에서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 인지기능의 46번 11, 47 인지기능에 있는 것이 같이 여기서 부딪혀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좋은 편으로 나쁜 편으로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정서 A는 보상 회로를 통해서 올라온 욕망, 욕구 같은 것이 물론 도파민을 타고 올라오겠죠. 그때 인지기능의 1번, 47번, 46번 순수 인지기능이 내려와서 여기서 서로 작동을 할 때 정서 A가 만들어졌는데 파지티브한 거, 네거티브한 거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1차 감성과 2차, 그래서 1차 감성과 정서를 갖다가 2차 감성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2차 감성 아니면 정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차 감성은 지금 마찬가지로 편도체를 통해서 편도체에서 파페체 회로를 통해서 올라왔다가 여기서 정서 B로 올라왔다가 여기서 사라져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건 감성, 1차 감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올라왔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여기에서 크로닉하게 부딪히게 되면은 여기에서 정서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2차 감성, 다른 말로는 감정이 이성과 만나서 어드밴스 된 거죠. 그러니까 콜티칼 에모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차 감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정서가 되겠습니다. 정서가 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인지기능의 충동 억제 작용으로 의해서 생긴 인지기능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차 감성을 인지기능에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떼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보상회로라는 것은 시상하업에서 도파민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이 전두엽 가기 전에 베이살 갱그리아라든지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때는 뉴크레어스 아쿰벤스라고 하는 그 핵에서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즐거움, 쾌락이 생깁니다. 이 쾌락이 정서 기능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대개 사라져버리는데 이것이 전전두엽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굉장히 해피한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잘 되게 되면은 도덕과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너무 잘 안 되는 경우는 사이코패스나 또는 엔티소셜 또 마약 중독 같은 것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서가 만들어졌는데 아까 파지티브하게 또 네거티브하게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한번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정서 A 부분 앞에 있는 부분에서 파지티브하게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같은 것이 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쪽이죠. 파지티브하게. 그리고 정서 B에서는 어떻게 좋은 쪽을 만드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견디고 그리고 연민과 행복과 열정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 보면 대개 A와 B가 겹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좋은 쪽으로는 이런 것이 만들어서 이것이 결국 인격이 되는 것이죠. 인격이 되고 또 이 A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학이 있고 대개 철학이나 윤리 같은 것이 생기고 B를 통해서 생기는 것은 문학이 많이 생깁니다. 문학이 생기는데 반대로 어떤 네거티브한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거티브한 쪽으로 되는 경우를 보면은 A 앞에서 생기는 네거티브한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티소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또 소시오패스 아주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약 중독이나 중독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B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 B의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네거티브하게 생기는 결과는 우울하든지 한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강박,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기며 이 A나 B나 이것이 병적으로 더 진전하면 병적 결과가 되는데 중독증, 뉴로시스 또는 사이코시스 같은 거로 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 네거티브하게 생기는 결과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25가지가 되는 안 좋은 결과를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라든지 휴학이라든지 탐욕, 악의,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거죠. 또 무전한 자, 또는 무자비한 자, 그리고 우울한 자, 한을 품는 자, 강박관념을 소유한 자, 이와 같은 것이 네거티브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은 상당히 참 인간의 뇌가 재미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인지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네거티브한, 아주 프라이머리한 감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합쳐서 늘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조절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정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뇌, 전전두엽, 정서의 뇌 이쪽이 활성화돼가지고 파지집안 쪽으로 발달이 되면은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이것이 네거티브한 쪽으로 생기면서 편도체가 극성을 부리게 되면은 네거티브한 반응을 해서 불행한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전전두엽과 편도체의 싸움이다. 전전두엽과 편도체의 싸움이다 해서 이것을 김중환 교수 같은 분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개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이 네거티브한 결과, 정서가 네거티브한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입에서 먹으면은 항문으로 배설됩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눈이라든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뇌로 들어온 것들은 그것이 생각이 되는데 이 생각이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말로 나올 때 네거티브하게 된 것, 악한 것으로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파지티브한 것으로 나왔을 때 좋은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왕이면 좋은 것을 나가게 한다 이런. 그래서 철학 같은 것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문학 같은 것은 그와 반대로 아름답고 즐거운 얘기를 쓰려고 하는 것이 문학이 되겠지만은 참 엄밀히 치면 인간의 입이라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 중에 학문을 배선하는 것보다 입으로 나갈 때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을 조심하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4회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